그쪽 주식을 좀 사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30년이 되면 절반의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가고 우리나라만 워렌 버핏을 엄청나게 존경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업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냥 들었을 때는 그쪽 주식을 좀 사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제가 정확하게 뭘 움직여야 될지는 막 모르겠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가 앞으로는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쪽 주식이나 사면 내가 뭔가 참여하려나 그런 산업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소외되는 느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들 보시나요? 사람들이? 개개인이 내가 이 분야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내 아이, 내 손자에게는 인문계 가지 마라. 인문계는 없어지고 있고요. 인문계는 스스로 배워요. 25세가 되면은 이제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그죠 문학 공부를 하고 40세가 넘으면 사람 그죠 주변에 있는 그죠 어머니 아버지 뭐 돌아가시는 이런 장면을 봤기 때문에 철학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수명 연장이 되기 때문에 130세, 150세 옛날에는 60세에 죽었는데 그죠 대학교 나와서 그 지식으로만 60세까지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대학교 나오고도 10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책을 읽지 않으면 항상 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떤 분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2030년이 되면 풍요의 시대가 오거든요. 풍요. 굉장히 싸져요. 옛날에 800만 원 하던 핸드폰이 그죠. 만 원만 주면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듯이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저렴해져요. 그리고 코닥 옛날에 우리 그죠. 25분 현상소 막 이게 없어지고 거의 무료가 됐잖아요. 엄청난 많은 것들이 무료화, 공짜화, 그리고 에센스 사전 이런 거 막 보다가 사다가 선물로 주다가 위키피디아 또는 뭐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다 하듯이 많은 것들이 무료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 집장사, 옷장사, 그다음에 밥장사는 의식주는 거의 무료화 또는 저렴화가 되고 2030년이 되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10%만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AI, 로봇, 뭐 드론, 하이퍼루프, 뭐 그죠? IoT, 사물 인터넷, AR, VR 해서 돈을 벌고 나머지는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2030년이 되면 기본소득이 절반의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가고 2050년은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가는데 그건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밖에 나와서 그죠 침 뱉고 두드려 부숴요. 파괴. 이 파괴하고 그 불만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불만스러우면 의료 보건 비용이 올라가요. 정부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정부가 잘 해야 되고 두드려 부수지 않게 아예 기본소득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한다. 이런 것은 2030년이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진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오히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쩌면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나를 표현하고 나를 세상에 이렇게 소통하는 길이야라는 게 고정관념? 기성세대의 생각이 될 수 있겠구나. 기성세대 생각이죠. 저희는 이미 거대한 논문 뭐 연구를 많이 해서 노동자. 노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미래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에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산의 나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홍수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은 개개인이 구성원이에요. 사회의 구성원인데 사회의 구성원이 없으면 국가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기본소득을 줘야만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근데 그 기본소득은 자 어디서 가져오느냐 저희가 연구를 다 했거든요. 1번 조세 피난처에 가 있는 돈을 다 가져와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그죠 어디 누가 돈을 숨겨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 스위스 비밀 계좌 그렇죠. 스위스 비밀 계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지만 그래요? 케이만 아일랜드나 뭐 이런 데서 가서 1번. 두 번째는 로봇세. 로봇세를 했는데 이 빨리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로봇을 사람 대신에 전부 다 그냥 인간의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일하기 전부 다 보내서 걔네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손에 쥐고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로봇이. 걔네들이 돈을 벌면 인간이 우리가 싹 뺏어와서 세금으로 거두어서
그것을 기본 소득세 그죠? 기본 그 UBI라 그래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에 네. 사용하고 세번에는 탄소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기본 소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밀레니엄 프로젝트 조사해 봤을 때 이미 70만 원 정도는 이미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외국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70% 80% 돼요. 이미 저 북구 유럽이나 호주도 그래요. 76%.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굉장히 적잖아요. 사회 보장 이런데 대신 막 기업에다가 돈을 부어요. 그죠? 뭐 어차피 망할. 이건 망하게 놔둬야 되거든요.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갖다 때려박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스템 외국에는 없어요. 그냥 망하게 놔두는 거죠. 망할 것은 다 망하는 거죠. 코닥이 1위 하다가 망했거든요. 네. 네. 그럼 망한다고 미국 정부가 뭐 코닥을 지원해 줬나요? 그렇게 해서 사양 산업은 망하게 놔두고 그런 비용들을 복지에다가 그죠? 또는 기본소득에다가 써주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나 그죠? 내가 이미 70만 원씩 받아 그러면 5명이면 뭐 350만 원 그리고 2030년 되면은 굉장히 싸지거든요. 이게 생활비가 생활비가 싸져가지고 충분하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창조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알라스카에 저희 친척이 사는데 저는 외국인과 결혼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매월 40만 원에서 많이 받을 때 70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받거든요. 네. 예, 기본소득이 나와요. 그렇다고 그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다 마약하고 뭐 술 마시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의료 그죠? 의료 보건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먹는 걱정은 안 하니까 버스 타고 시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뭘 창업을 할까, 뭘 더 배워서 뭘 할까 이렇게 굉장히 창조적으로 오히려 변한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예, 보통 보고서. 이렇게 기본소득세를 이제 의무화하면 사람들이 뭐 내가 놀아도 월급이 꼬박꼬박 생기니까 그냥 그렇죠. 일 안 하고 그냥 평생 띵가띵가 할 거다라고 띵가띵가 하는 생각을 사람도 하잖아요. 있겠지만은 80% 나다. 80%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네.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만약에 기본소득이 나오면 아이들이 학교에 전혀 안 간다고 합니다. 왜 학교에 가느냐? 서울대까지 가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취직하려고 하는데 취직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학교를 안 가죠. 그러면 만약에 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산다면 우리가 일평생 3개 내지 4가지를 하고 죽어요. 나 같으면은 중학교 영어 선생을 했거든요. 저 한국에서. 그러다가 유학을 갔어요. 그죠? 유학 가서 외교관이 뭐 그죠? 외교가에 근무를 하다가 30년 하다가 요즘에는 네. 미래학자 네. 요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텃밭 가꾸기 뭐 이런 거 하고 죽을 건데 예, 예. 만약에 학교를 안 가면 아이들이 100가지를 하고 죽는다 그래요. 이거 하다가 너무 재미없으면 안 해. 저거 하다가 이거 그러다가 하나가 뻥 터지는 거예요. 너무 큰 발명을 하면서 걔가 또 10% 그죠? 8, 90%는 그런 아이들이 뭘 하나 뻥 터뜨려서 거대한 발명으로 부자가 되면 거기서 세금으로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기본소득이 나오거나 하면 사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부자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희는 이제 뭐 약간 유토피아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많은 서베이를 해가지고 요즘에 미국 아이들이나 유럽 아이들이 내가 막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이미. 그리고 내가 막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욕심은 더 없어요. 노마드. 나 차 하나 있으면 돼. 차 가지고 뭐 돌아다닐 거야. 뭐 그게 캠핑카 같은 것도. 그걸 이홈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태양광으로 뒤덮여 있는 이홈 이런 거 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뭐 와이파이만 되면 되니까 그죠. 뭐 이렇게. 그런 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점 종자가 다른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죠? 신종 아이들이 그죠? 스피시스, 뉴 스피시스가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그렇죠. 우리는 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 키워가지고 그죠? 마지막에 집 한 채 사서 텃밭 가꾸기 이런 스타일이라면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서베이를 한번 해봤는데 그죠? 재밌다. 600 갤럽에 한 600만 명을 막 서베이를 해서 은퇴하면 뭐 할래? 그게 한 7, 8년 거의 10년 다 돼간 것 같아요. 은퇴하면 뭐 할래? 1번
크루즈 타고 여행한다. 오. 2번 텃밭 가꾼다. 3번 자녀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간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애 얼굴을 봐주고. 안 봐주니까 네. 얼굴 아무튼 이런데 그중에 10대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텃밭을 가꾸어야 한다면 은퇴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3번에 차라리 자살하고 말겠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처럼 똑같은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다른 그죠 종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스피시스가 태어나서 걔네들은 로봇하고 놀고 그죠. 뭐 휴먼도 로봇하고 놀고 뭐 게임하고 지금 뭐 팟캐스트 여러분들처럼 이런 거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잣대로 세상을 보면 네. 예 안 된다. 근데 우리 잣대로는 바뀌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첫 챕터가 이제 네. 포스트 코로나 부의 판도가 바뀐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약간 가상화폐가 어떻게 바뀔지 그 누가 선점하게 될지도 되게 궁금해져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단 보면 이렇게 컨텐츠 산업 그죠 제조업보다 컨텐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디지털화 되는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 가상화폐는 3가지 종류로 바뀌어요. 화폐라는 게 3가지 종류로 하나는 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화폐 그죠 원 달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얘들마저도 국가마저도 디지털 화폐를 가져와서 중국이 지금 디지털 화폐 만들고 있고 제일 먼저 만든 데가 베네수엘라 같이 그죠 페트로코인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2번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죠? 이더리움, 이더,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5개 정도 블록체인. 이오스 네. 블록체인 네. 쪽으로. 걔네들은 이게 국가화폐명은 개인화폐라 그래요. 개인이 만들었고 개인이 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기업화폐가 있어요. 기업화폐가 지금 현재 리브라, 네.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만드는 네. 리브라도 네. 있고요. JP 모간이 이미 만들어서 그냥 내놨어요. 이런 식으로 큰 기업들이 내놓으면 세계가 영 싸울 거예요, 이제. 그 경쟁을 하면서 싸워서 어느 게 이길 것인가 저희는 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리브라 같은 게 굉장히 파워풀해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하지만 개인화폐는 영원히 큰 것만 작은 코인 사지 마세요. 알트코인이라고 사지 마시고 네네. 큰 것만 비트코인 그죠. 뭐 네. 이서 그다음에 이오스나 뭐 그 뭐죠 이게 아무튼 탑3 정도까지만. 탑3 네. 아니면 탑 5개 네, 정도까지만 신경을 쓰시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투자를 해서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번다. 외국에서는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대부분 세금으로 다 뱉어내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뭐 미국에 있는데 그죠. 뭐 돈 많이 벌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 우리하고 달라요.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내가 왜 고생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이런 이미 그죠. 20대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10대는 더 하고요. 그래서 그 강박관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그 돈을 막 누려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돼. 이게 점점 바뀝니다. 10년 후, 2030년이 되면 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stupid하다 그래요. 너무 돈을 벌려고만 하는 그런. 그렇죠. 예, stupid하다, 어리석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제가 책을 읽을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뭔가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아이를 뭔가 잘 사는 애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게 이렇게 미래를 바라봤던 것 같은데 제 생각 자체가 굉장히 늙은이의 생각이 될 수 있겠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책을 만들 때 제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앞에 서문에 좀 써야 되는데 이번에 뭐 그게 안 써서 아무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온다. 저희는 좋은 세상이 오고 너무 이렇게 지엽적으로 그죠.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하는 것보다 저희 미래학자들은 정말 크게 봐서 불확실성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죠? 기본소득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노마드로 가면서 집에 투자를 안 한다. 그 우리 친척 중에 하나는 또 집을 물려준다고 하니까 북구 유럽인데 물려준다고 하니까 아이가 행방불명 됐어요. 집을 물려받는다는 건 엄청나게 얘들이 It's a curse.
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한테. 아. 왜냐하면 그거 받아놓으면은 세금. 세금 내야 되죠. 저 파리에 있는데 와서 보일러 터졌으니 고쳐주세요 해야죠. 복잡하고 팔려면 팔 수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이 노마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가 고정된 일자리가 없으면 여기서 3개월, 여기서 6개월, 그죠?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럽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옮겨 다닌단 말이죠. 일자리 그 회사 자체가 막 옮겨 다녀요. 블록체인 회사인데 뭐 아무튼 이렇게 이 변화를 미리 알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집도 약간 코인화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막 5억이면 그 5억씩 코인으로 이렇게 뭔가 가치를 바꿀 수 있어서 그걸 약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예. 노마드를 하려면 사실 누군가는 집을 갖고 있어야 우리도 노마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어야 우리도 옮겨 다닐 수 있는 건데 그것의 소유는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건가요? 노마드라는 것은 예, 공유죠. 저희 노마드 1번은 캠핑카를 타고 아이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 1번.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공유 타운홀 같은데 그죠?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뭐 왜냐하면 집을 사놓으면 우리나라에 2년 동안 그 집에 들어 앉아 있어야지 그죠? 그 세금이 세금 부가세가 되죠. 부가세니 뭐 양도세. 그다음에 네. 계약을 2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2년 계약은 뭐 아이들한테는 쥐약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데 집을 세를 2년간 계약해서 놔둘 경우에는 정말 일자리 왜 그러냐하면 대기업들이 그냥 붕괴가 돼요. 그냥 현대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이야 다양한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지만 붕괴가 되면 우리는 막 데모를 해서 그죠 정부한테 살려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부가 그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점점 더 복지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면은 뭐 유도리가 없어요. 그죠?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파산하고 해산하고 다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꼭 내가 집을 그죠 뭐 도심에 어디 아파트에 꼭 매달아 놔야 되겠다 이런 개념들이 아이들이 없어져요. 지금 외국에서 그렇거든요. 유럽 아이들 특히 유럽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집을 가지고 뭐 집을 소유하는 그게 뭐 110% 막 120% 이렇게 되는데 외국에서는 40% 50%. 왜 내가 한평생 집을 소유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이.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 옛날에는 옛날에 베이비 부모들은 집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아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사실 뭐 기본적인 생활이 뭐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런 기본 소득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당장 뭔가 내가 내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왠지 길거리로 나앉아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크고 그래서 이제 더 매달리는 것 같긴 한데 점점 요게,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기본 소득이 뭐 자연스럽게 자리 그렇죠. 잡으면 2030년에 오게 변할 수 되고 있겠네요. 2030년 이전에도 이미 뭐 기본 주택을 준다 경기도에서 그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임대 주택도 나오고 그게 전환점인 것 같아요. 지금 2025년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내가 왜 집을 소유해야 돼? 임대해도 충분하게 먹고 살지.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만약에 집을 사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집을 미국에서 여러 번 사봤고 그런데 즐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올라간 만큼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금이 집에 그 불로소득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막 집에 투자해서 또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진 않아요, 저는. 네.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부러워하지. 존경하진 않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죠. 정말 생산을 해서 사업을 해서 삼성이나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존경하죠. 외국에서는 그런 게 이제 존경이고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만 워렌 버핏을 엄청나게 존경해요. 그죠. 투자하는 사람. 투자도 일단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일론 머스크를 정말 존경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가 뭘 하잖아요. 그죠? 스페이스X에서 우주에 뭘 띄우고 뭘 해서 돈을 테슬라에서. 버는 사람은 존경을 받죠. 저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 저희는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천재다 이렇게 봐요. 아인슈타인이다. 거의 현대 아인슈타인이다. 그러니까 뭐 뇌 얘기 나와도 일론 머스크 나와요. 우주 얘기 나와도 일론 머스크 나와요. 화성 전기 이야기. 얘기도 네, 나오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미래의 방면에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는 정말 대단한 문어발이야. 외계인이 네. 아닐까 계속 저는 네.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챕터 1과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 정황 그리고 네. 미래 203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나눴는데 지금 거의 뭐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지금 책에 보면 총 8개 챕터로 돼 있고 또 교육에 대한 얘기 또 우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복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인공지능은 또 어떻게 되고 국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얘기들이 또 남아 있는데요. 2부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챕터 2가 이제 교육의 미래잖아요. 네. 대표님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영유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맞아. 이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꼭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네. 비지- 2부에 예. 2부에서 다시 알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